안녕하세요, 박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서 정추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만년 주제인 다이어트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시지만 사실 다이어트의 핵심은 건강한 식사요법을 계획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사요법을 잘 지키시지 못하면 다이어트를 계속 도전해도 쭉 실패하게 되실 수 있어요. 실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밀가루 중독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밀가루 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진단명은 아니지만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보이는 밀가루 제품에 대한 강한 식욕이나 의존성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밀가루는 단순히 맛있고 간편한 식재료지만 우리의 식습관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다이어트 실패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딱 3주만 밀가루를 끊으신다면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건강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 밀가루 중독,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말이야.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밀가루 중독 증세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려워? 미안, 정비서.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제 밀가루를 계속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이런 이제 변화로 인해서 이제 도파민의 분비도 휙 올라갔다 휙 떨어지는 거야.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 그럼 다시 어떻게 돼? 도파민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뭘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정말 중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지.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는 이 중독이 단순히 이제 밀가루를 많이 먹는 것을 넘어서 뇌와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교수님, 밀가루 중독이 위험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우선 이제 밀가루를 계속 먹으니까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이제 혈당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런 변동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인슐린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비능이 감소가 돼서 결국은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밀가루에 포함된 이제 글루텐이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불량이나 알레르기 반응, 피부 질환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셀리악병과 같은 질병을 지닌 환자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물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는 제법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밀가루를 섭취하면은 소장 점막이 손상돼서 장기적으로 영양 흡수 불량과 같은 증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 꼭 셀리악병이 아니더라도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 등 이제 소화불량 증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럼 교수님, 밀가루를 끊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당뇨병 위험도 낮출 수 있고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는 거니까 체내 지방 저장을 줄이고 복부 지방도 다 줄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체중 감량 도움도 되고요? 그렇지. 그리고 밀가루 섭취로 인해서 혈당의 이제 급격한 변동이 에너지 수준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쉽게 피로해질 수가 있는데, 밀가루를 끊게 되면 이런 피로감이 감소되고 집중력이 향상될 수가 있는 거지. 밀가루를 끊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아요. 이제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빠르고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로 만들어진 식품을 자주 먹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이제 대체 식단을 잘 구성해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통곡물이나 고구마, 단호박 뭐 이런 것들로 대체하고 단백질과 식이섬유 섭취를 강화해서 포만감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먹는 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먹는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먹는 습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생활 습관의 교정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많은 영향이 있어요.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이런 중독 현상을 극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못 자. 그러면 이제 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코티졸. 그러면 이제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 식욕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고칼로리 음식을 선호하게 만들죠. 이 코티졸이 체중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글루텐 중독의 시작. 그럼 교수님, 집에서는 고구마, 단호박, 통곡물 뭐 이런 거 먹으면 되는데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는 빵도 먹고 싶고 카페에 가면 케이크도 먹고 싶거든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지. 파리바게트에서 나온 파란 라벨 시리즈를 먹으면 돼요. 식빵을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파란 라벨 고식이섬유 통밀 식빵 이걸 먹으면 되는데 USA 통곡물협회가 인증한 통밀 함량과 고대밀 스펠트로 만든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 통밀 식빵입니다. 통밀 함량이 60%대의 제품인데 성분표를 보셔도 아주 굉장히 좋아요. 100g당 칼로리는 280칼로리, 탄수화물은 55g, 단백질 7g, 식이섬유가 7g이에요. 그래서 밀치고는 단백질하고 식이섬유 함량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구성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맛있는 빵을 먹고 싶다. 그럼 역시 파란 라벨 고식이섬유 크랜베리 호밀 깜빠뉴를 먹으면 돼요. 이 제품은 이제 건강하고 고소한 고대밀 스펠트를 넣은 통곡물 샤워도우 브레드로 고식이섬유, 단백질 함유 제품으로서 건강하게 밀가루 중독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영양 성분표를 살펴보면 이제 100g당 칼로리는 262g, 당류는 8g, 단백질 10g, 식이섬유 6.7g으로 상당히 이 제품의 경우에도 다양한 영양 성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제품들이 있었다니 몰랐어요. 그럼 교수님, 저는 카페에 달달한 티라미슈 케이크 같은 걸 꼭 먹어야 되거든요. 혹시 이런 대체품 메뉴도 있나요? 있어. 케이크를 먹고 싶을 땐 말이야. 투썸 플레이스의 글루텐 프리 초콜릿 케이크를 먹으면 돼요. 밀가루 대신에 이제 아몬드 가루를 사용해서 글루텐 일절 함유되지 않은 케이크죠. 이제 한 조각이 약 112g 정도 되는데 이 용량 기준 칼로리는 340칼로리. 당류는 조금 높네요. 당류는 22g, 단백질이 6g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양 성분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외부에서 달달한 게 땡기는데 밀가루 제품을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됐겠죠. 그 밖에도 밀가루 대표 음식은 라면이죠. 라면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아쉽게도 밖에선 거의 없어요. 그래도 집에서라도 대체해서 드시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드시면 좋은 제품이 청정원 두부로 만든 콩단백면 사리입니다. 두액으로 만들어져서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케토 인증면으로서 저탄수 고지방 함량으로 케토제닉 식단에도 적합하죠. 제가 먹어봤는데 이제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성분도 좋습니다. 100g 기준에서 열량은 20칼로리, 굉장히 낮죠. 탄수화물은 4g, 단백질은 0.7g으로 아주 소량이지만 라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면류 음식을 우리가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제품이죠. 그리고 샌드위치도 자주 드시잖아요. 샌드위치는 서브웨이에서 자주 먹는데 서브웨이에선 다양한 옵션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빵을 위트빵으로 선택하면 밀가루 대신 곡물로 만든 빵을 드실 수 있습니다. 위트빵은 1회 제공량인 75g 기준으로 해서 칼로리는 210칼로리, 탄수화물은 40g, 단백질 8g, 지방 2g이 들어있습니다. 서브웨이에서는 다양한 레시피가 있잖아요.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를 하실 땐 잘 조합하시면 꽤 좋은 선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뤄볼게요. 이런 메뉴들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기왕 먹는 거 밀가루 없는 제품으로 먹고 밀가루 중독도 예방해야겠어요. 근데 이런 밀가루 없는 메뉴를 먹게 되면 칼로리가 낮아서 그런지 배가 고파가지고 더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만 그런 걸까요? 그렇지. 그런 제품들이 배고픈 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자꾸 더 먹게 돼서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는 거지.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빵을 먹을 때 빵만 먹지 말고 달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그리고 이제 견과류, 아보카도 샐러드 이런 것들,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같이 이제 섭취를 해서 포만감을 높이면 충분히 적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배가 고프다. 그러면 이제 방울토마토와 같은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식이섬유도 보충되고 건강도 챙길 수가 있죠. 그리고 식사 후에 자꾸 허기짐이 든다면 이제 수분이 부족해서 느낀 갈증 증상 때문에 허기짐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소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 중독에서 벗어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 안 먹는 거예요. 점차 빈도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밀가루 음식을 먹는지 체크하고 이를 매주 조금씩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교수님,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제가 오늘 하신 말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1. 밀가루 대신 통밀이나 대체 곡물을 선택하기. 2. 적절한 수분 섭취로 허기를 조절하기. 3.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건강한 지방 섭취하기. 4. 밀가루 섭취 빈도를 체크해서 점진적으로 줄이기. 네네네, 맞아요. 윤서가 아주 정리를 잘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인 밀가루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현대인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알게 모르게 중독된 밀가루의 위험성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빠르고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밀가루로 만들어진 식품을 자주 먹게 될 텐데 밀가루를 아예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다만 밀가루를 먹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대사적 문제점들을 자가진단을 통해서 꾸준히 체크하면서 어느 정도 밀가루 음식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